자, 10번 보자, 얘들아. 10번이 여러분들이 질문한 이유는 딱 하나겠지, 뭐. 입체네? 뭐 이런 거죠, 뭐. 그죠? 그러면 10번 문제를 좀 보기 전에 네, 쌤이 여러분들한테 약간의 생각을 좀 해보라고 지금 10번을 낸 건데, 자,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거리 경우의 수 어떻게 돼? 분의 뭐야? 3팩, 5팩, 미안, 4팩, 3팩분의 7팩이죠. 그지? 왜? 내가 너네들한테 그냥 외워 이러진 않았잖아. 그치? 야, 오른쪽으로 몇 번 가? 4번. 위로 몇 번 가? 3번. 근데 오른쪽으로 가는 걸 A라고 치고 위로 가는 걸 B라고 좀 치면 A 4번, B 3번이 배열되는 거였으니까, 그리고 그걸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A에서 B로 가는 약간 경로의 과정 같은 느낌이었지. 그래서 우리가 7팩 나누기 3팩, 4팩 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10번 같은 경우에는 비와서 못 봤네. 자, 요렇게 좀 있고, 층이 자, 요렇게 있죠. 그럼 나는 그냥 너네가 요 정도 느낌을 좀 잡을 수 있었는지를 물어본 거야. 뭐냐면, 자, 여기가 A라고 좀 치고요. 여기를 B라고 좀 치면 결국 A에서 B로 갈 때까지 얘들아 가로로 몇 번 가? 예, 가로로 2번 가야 돼요. A라고 할까요? 세로로 몇 번 가야 돼? 한 번 가야 돼요. B라고 좀 할까요? 자, 위에 층으로 몇 층 올라가야 돼? 3번 올라가야 돼. C라고 할까요? 느낌 와요? 그럼 결국 얘는 A 2번, B 1번, C 3번인 것 같은 느낌 와? 그럼 저걸 배열하면 그 배열된 수가 과정을 의미하겠지.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몇 팩 몇 팩? 네, 2팩 3팩분의 6팩 요거였어요. 괜찮죠? 졸라 어려운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해요는 아니잖아. 그죠? 충분히 여러분들이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과 최단 경로를 매칭시킬 수 있었으면 이 정도 생각은 시험장 안에서 떠올렸어야 되지 않나. 자, 그 다음에 19번 먼저 좀 볼게요. 생각해야 돼, 생각. 19번은 뭐 너무나도 무슨 냄새가 나? 그렇지, 여사건 냄새가 살짝 나요. 왜냐면 거기 적어도 하나는 홀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죠? 반대말은? 그렇지. 그럼 이 문제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규태가 얘기한 것처럼 전체 경우의 수에서 빼면 될 것 같아. 모두 뭐인 상황을. 네, 모두 짝수인 상황. 근데 그러니까 나는 너네들한테 요 정도 생각을 해보라는 취지로 낸 거고, 전체 경우의 수 세는 법 배웠고 모두 짝수인 것도 설명했어요. 그지? 그럼 그게 그냥 섞인 것 뿐인 건데, 지금 문제를 보시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라고 하는 녀석이 얼마라고 좀 얘기를 했냐면 16이래요. 다만 문제에서 A, B, C, D가 의미하는 정수가 아니었고 기본적으로 자연수였죠. 그 말은 얘들아 적어도 1 이상인 거잖아. 그럼 일단 하나씩 던져야 되는 거지. 그럼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는 얼마나 셀 수 있는 거야? 4H 10 몇? 자신감 있게 얘기해. 틀리면 혼내면 되잖아. 12겠죠. 문제에서 A, B, C, D가 자연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1 이상이잖아. 그럼 하나씩은 뽑아놨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4개 중에 12개를 더 중복해서 뽑으면 되는 거니까 4H 12 이렇게 됐었겠지. 여기까지 무슨 말하는지 이해하죠? 자, 그런데 모두 짝수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온유야, A를 뭐로 치환했어야 돼? 그치, 2x 플러스 2, 그 다음 4, 그 다음 6이 되려면 우리 2 붙였다고 기억나요? 그죠? 했었어요. 자, 그래서 2x 플러스 2. 근데 나는 지금 예를 들어 이렇게 치환하는 과정이 너무 헷갈린다라고 하면 빨리 2주차 강의 보세요.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럼 얘는 이제 2y 더하기 2, 2z 더하기 2, 2w 더하기 2 뭐 이렇게 우리가 바꾸시면 되는 거지. 그럼 하나도 안 뽑았을 때 2, 하나 뽑았을 때 4, 또 뽑았을 때 6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 우리 당연히 괜찮죠, 그지? 자, 그러면 이 주어진 식은 일단 집중. 2가 총 4개가 넘어가죠. 그러니까 총 8이 넘어가지. 그러면 이쪽이 이제 8로 바뀌는데 2로 약분시키면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가 얼만겨? 4인 거지 뭐. 그러면 중복조합을 씀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 얘는 여기에서 우리가 빼주면 돼. 얼마? 4h 4를요. 그럼 요거지 요거. 유성 괜찮아? 예. 유성 공부하자.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어? 유나 공부 좀 해야지. 그렇지.
이신기 화이팅. 어이야. 자 보자 얘들아.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은 원이 있대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은 원이 있어. 16번이에요. 이 문제는 얘들아 뭐랄까 생각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몇 개가 깔렸는지 안 좋아졌죠. 그걸 너네가 생각을 해야 돼. 근데 뭔 말이야. 아 몰라 이래버리면 어차피 우리는 경우에서 어려운 문제 못 풀어요. 너네가 계속 그런 마인드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너네가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를 생각을 해보고 1도 안 하셨으면 문제를 풀 때 반성들을 좀 하셔야 돼. 알겠지? 어차피 다 쉬운 문제는 너네만 쉬운 게 아니야. 다 쉬워요. 누구한테나. 이항정리 문제 개수 찾는 거 뭐 너네한테만 쉽겠어요? 모든 애들이 다 쉬워요. 근데 16번 같이 이런 스타일이라든지 19번 같은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친구들이 그닥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알고 있는 유형이 아니면.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조금만 생각을 해주면 할만하거든요. 봐봐.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인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부채꼴을 n개 깔 건데 전체 원의 넓이가 얼마죠? 파이죠. 그런데 나한테 문제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체 원의 넓이가 파인 건 오케이. 그런데 부채꼴의 넓이는 12분의 파이가 일단 하나가 된대요. 자 하나가 12분의 파이래. 또 하나는 얼마래요? 예, 4분의 파이래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원이 이렇게 또는 이렇게 쪼개지는 건데 우리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법 알아요. 예를 들어 중심각이 45도면 360분의 45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채꼴의 넓이 구하잖아. 그러면 봐. 여기서 일로 몇 분의 몇이야? 예, 4분의 1배 된 거니까 아 부채꼴 하나의 중심각도가 얼마였구나. 예, 그러니까 90도짜리가 하나 있는 거야. 즉 내가 이 원을 쪼갤 때 90도짜리가 지금 현재 하나 있는 거지.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12분의 파이라고 하는 건 12분의 1 된 거니까 360을 12분의 1로 하면 얼마야? 30. 예, 그러니까 하나는 30도짜리네요. 근데 나조건 보니까 이웃한 두 넓이 하면 얘들 얼마래요? 3분의 파이래요. 빨리 짜고 굴려야지. 자, 3분의 파이라고 하는 건 3분의 1배 된 거죠, 파이가. 그럼 3분의 1배 됐다라는 건 얘는 120도라는 거 아니야? 느낌 와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부채꼴이 하나가 30도짜리고 하나가 90도짜리야. 근데 걔네 둘을 더했을 때 몇 도가 돼? 120도가 돼요. 바꿔 얘기하면 이웃한 두 부채꼴은 무조건 하나가 90도면 반드시 다른 하나는 그렇게 서로 크로스되면서 흘러갔었어야 돼요. 말뜻 이해하시죠? 따라서 이 녀석 그리고 그 조각들이 총 세트로 3조각 있어야 되지 않냐? 왜냐면 120도가 3개와 360이니까. 따라서 이 문제는요 이런 거야. 자 90도짜리 하나 있으면 옆에 30도짜리 하나 있는 거고 옆에 30도짜리 또 하나 있으면 그 옆에 90도짜리 또 하나 붙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30도짜리 또 하나 붙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뭐 제가 그릴게 90도짜리 하나 붙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30도짜리 하나 붙는 거고 요런 느낌이었던 거죠. 즉 이 가나 조건을 여러분들이 읽은 상태에서 주어진 원판의 모양이 이런 그림이었구나라는 걸 판단하라는 문제인 거예요. 생각할 만 하시죠? 그지?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는 n이 얼마라는 거 알았어 얘들아. 6이라는 걸 아는 거야. 부채꼴이 총 6개가 있었던 거지. 그런데 이 6개의 부채꼴에 서로 다른 6가지의 색깔을 한 개씩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 돌아가자 얘들아. 그럼 생각을 해보자. 내가 보라색을 칠할 건데 들어줘. 그게 노란색이 칠하는 여기 칠하는 거랑 여기 칠하는 거랑 여기 칠하는 거랑 뭐해? 다 똑같죠. 그럼 어차피 한 가지잖아. 근데 보라색을 여기 90도짜리 칠하는 건 다른 거지. 그럼 내가 보라색을 여기에 칠했어. 즉 이렇게 기준을 잡는 방법 자체가 얘들아 몇 가지야? 2가지인 거지. 이해하시죠? 왜? 90도짜리 칠할 수 있고 30도짜리 칠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내가 파란색을 칠할 때 어디 칠하든 다 같아? 무조건 다 달라. 무조건 다 다르지. 왜? 보라색과 얼마나 멀리 떨어지냐에 따라 다 다르잖아. 우리가 해봤던 적 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5개는 그냥 구분이 되는 거니까 몇 회? 네, 요렇게. 풀이는 이거야. 즉 너네가 이 모양인 것만 찾아서는 풀이 끝인 거지. 답은 240 이렇게 되는 거지. 이틀 괜찮아? 생각하세요. 알겠죠? 얘들아 우리가 지금 기하를 하는 게 아니야. 기하는 2-3개 틀려도 돼. 어차피 A만 받으면 장땡이야. 그죠? 내가 기하 수업도 하잖아요. 선생님 기하 수업도 하거든요. 기하 친구들한테 그냥 어려운 문제 버리라고 해. 맞춰서 뭐해? A만 받으면 되는데 그 시간에 수원하는 게 낫지. 근데 확통은 그게 아니잖아. 그죠? 너네가 1등급을 받고 싶다면 근데 받을만 하거든요. 확통은. 왜냐면 너네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아이들의 선택 과목 공부를 잘 안 해. 진짜야. 너네가 나중에 이제 2학년 이제 2학년이지만 나중에 내신 대비 해보면 주변 친구들이 잘 안 해요. 교과서도 안 풀어본 애들 꽤 많아요. 근데 그게 너네들이 되면 안 되거든. 근데 어차피 1등급, 1, 2등급 애들은 어차피 열심히 해. 그죠? 그럼 너네도 그 안으로 들어가려면 계속 생각해야 돼. 틀려도 돼. 질문해도 되는데
너네가 떳떳하게 많이 고민하고 나서 질문을 해야 돼. 도저히 생각을 해봤는데도 모르겠다. 그래야 되는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시죠? 오케이. 그래서 쌤이 다음 주에 한 200문제 이상씩 준비해 올 거예요. 아까 말했던 3명 빼고 그 3명은 필요하면 얘기하시고 그럼 무조건 그거를 몰아서 풀면 안 돼. 하루에 한 5개씩 아니면 10개씩 딴 거 없어. 그냥 감 유지하려고. 알겠죠? 쌤도 재수했잖아요. 나 재수할 때 하루에 5문제씩 풀었거든. 한 250일을 한 번도 안 거르고 거의 안 걸렸어요. 감 유지하려고. 너네도 그래야 돼. 그러면 그냥 뭐 경우의 수가 할만해져요. 그리고 너네도 느끼잖아. 경우의 수가 할만하면 확률은 개꿀이에요. 알겠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고 오답 정리 꼼꼼히 해서 얘들아 다음 주에 시험 신경해야 된다. 오케이. 고생들 하셨습니다. 네. 즐거운 설 연휴 보내세요.